8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때는 어땠나? 인베스트 조선에서 퍼온 글. 기사를 먼저 보시죠. 겨우 시동 걸린 셀트리온 합병. 왜 하필 지금인가? 주가 부양을 위한 최후 카드라는 외부 평가. 합병 이후 수익성 개선 여부는 우려가 된다. 서 회장의 연이은 장밋빛 전망. 시장 의구심은 여전하다. 주가 하락 이어지면 주식 매수 청권 부담 증가. 상당히 안 좋은 듯한 그런 기사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자료시고요. USUHE 엔진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군요. 그런데 마치 데자뷰처럼 2017년 코스피 이전 임시주총 전인 8월 23일에 코스피 이전이 크게 잘못된 것이냐 마냥 언론 기사가 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만 6년 만이네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난 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폭등이 나왔었죠. 기사와 함께 비교해 보시죠. 8월 23일 기사 이후에 횡보하다가 9월 29일 주총 전후부터 폭등하여서 역사적 고점을 달성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 임시 주총을 부결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지금 차트상은 34만원대이지만 주식 배당으로 희석되어서 그렇지 37만원대 고점이었다. 자, 이때 코스피 상장 이전 때 엄청난 랠리가 있었죠. 그때 기사입니다. 소액주주들만 원하는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긋지긋한 공매도 척결하자. 회사 자체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만큼 소액주주만이 셀트리온의 코스피 입성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굳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타이틀을 놓을 필요도 없고 수급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전 상장이 엎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대주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엄청난 코스피 이전 상장과 함께 랠리를 보였죠. 미칠 듯한 폭등. 이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요? 3, 4병 코스피 이전 상장과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은 모멘텀입니다.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두 번째 3, 4병 모멘텀. 저는 뚝이 이미 뚫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백의젤마 미국 10여 곳서 사보험사 처방집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인구의 30% 커버, 안정적인 처방 확대를 기대한다. 내년 초까지 60% 이상 커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여 처방을 늘려갈 계획이다. 백의젤마 또한 후속이지만 직판을 기준점으로 해서 볼륨을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플라이마, 요거에 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얘가 숫자에 더해져야 됩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선봉의 수구, 백의젤마, 그리고 램시마우즈마 트룩시마, 얘는 첫 번째 캐시카우였죠. 이 캐시카우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백의젤마가 받쳐주면서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부분까지 투자가 집행되면서 계속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쇼커버 시작이네요. INOK,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대량 매매까지 동원해서 아주 난리를 친 놈들이 결국 쇼커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셀트리온과 먼저 헬스케어, 공매도량, 셀트리온은 87만 2천 주, 헬스케어는 공매도량 63만 주, 공매도 장주 쇼커버 43만 주, 헬스케어는 94만 7천 주를 쇼커버했다. 공매도 상환 주식 계산은 전일 잔고에 금일 공매도량을 더한 후에 발표된 금일 잔고와 비교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백 데이터를 남겨주셨고요. 보시면 잔고 수량은 300만 주지만 전체 87만 2천 주, 요거 300만 주, 요 부분을 계산을 같이 해서 87만 2천 주, 전일 262만 주, 요걸 더하면 349만 주입니다. 여기서 300만 주, 요걸 빼주면 305만 주를 빼주면 43만 5천 주, 요거 쇼커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 또한 그 흐름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171만 주, 요거하고 63만 주를 더해서 이 잔고 수량을 빼면 쇼커버 수량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스케어는 쇼커버가 93만 7천 주,
셀트리온은 43만 5천 주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주총 전까지 주가는 주식 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합병하는 주총에서 부결될 테니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합병이 무산된다면 이후 주가의 폭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더불어 지루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병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호탄을 발사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병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개인들의 매수를 가장 두려워하는 놈이 누구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체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인데 144만 주가 줄었죠? 700만 주. 이 700만 주가 늘은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700만 주가 늘고 140만 주가 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나와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대체장고가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무언가 변화가 좀 감지가 되죠? 얘네가 좀 바빠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79만 주 늘었어요. 어제 기준으로. 얘도 지켜봐야 되겠죠. 1400만 주까지 급속도로 늘었다. 쇼커버의 어느 정도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지켜봐야 되겠지요?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역시 신한 매도의 1위로 딱 잡혀 있어요. 가격을 딱 잡고 있죠? 신한 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창고를 통해서 장중에 외국계 흐름이 하루 종일 잡혔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40만 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창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신한과 모건 스탠리 창고를 통해서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었다. 하루 종일이네요, 아주. 그쵸? 하루 종일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었다. 다만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40만 주. 당연히 수급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겠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단일도 요게 흐름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다. 합병, 주총 그 전후가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헬스케어 보신 김에 헬스도 잠깐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는 JP모건과 신한이네요. 그죠? 키움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JP모건과 신한 창구를 통해서 현재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외국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얘는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하루 종일 매도가 쏟아졌네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물량은 얘도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58만 주.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54, 거래량은 40만 주, 1.32 하락, 14만 1,5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거의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뚝이 뚫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4.37, 거래량은 58만 1000주, 오늘 1.39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13.59, 거래량은 26만 6천주, 오늘 2.7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삼형제 차트 잠깐만 보고 갈까요? 보시면 제약이에요. 이 보이시나요? 이걸 보고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쪽으로 사실 슈팅이 맞는 말이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퍼졌다.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왔다. 언더슈팅이 나왔다. 요거 돌아집니다. 자, 요거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였고요. 헬스케어도 봐보겠습니다. 그만 다르지 않습니다. 얘는 뭐 아래쪽으로 언더슈팅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밀었죠. 헬스케어 또한 대차장고가 폭증하면서 바빠 보였다. 자,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얘도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바빠 보이죠? 이렇게 퍼지고 나면 늘 돌려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뚝이 뚫렸다. 임시주총 전후로 해서 3사 합병 소식과 함께 먼저 2사 합병하고 그 다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도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뭐다? 실적이 기반돼야 된다. 올해 3분기, 4분기, 1분기,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확률이 무척 높다. 실적 기반 아래 모멘텀이 터진다면 주가 상승은 누구도 못 막겠죠.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주가 위치를 보십시오. 제가 희망 고문도 희망이 이제 현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돼야지만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있는 그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뭐 가지도 않는 주식
실적이 역성장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이 없다면 제가 이 방송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명분은 뭘까요? 시장 규모가 셀트리온 이제 매출액이 2조 3조입니다. 시장 규모가 100조, 150조, 200조 시장에 항체 시장에 예? 여기에 제품이 계속 출격을 한다고요. 얘는 무조건 가. 무조건.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올해 하반기, 내년 초 3, 4합병과 함께 주가 폭등을 기대해 본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도 달려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면 답이 없어. 근데 중국발 경기 폭락 이슈, 요거는 지나갑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고금리 이슈도 지나간다. 그 이슈는 내년도 중반부 하반기 그때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셀트리온은 달려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아래쪽으로 좀 또 존나게 죄송합니다. 소고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또 밀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달려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쵸? 왜냐하면 3, 4합병, 대형 M&A, 그리고 유플라이만 출시했고요. 램시마스 신약 허가받고요.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출시하고요. 실적이 뒤집어질 수 있는 흐름에 와 있는데 봐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가를 실적 여기 대비까지 밀어놨어요. 이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4회로 전 세계 시장이 폭락할 때예요. 셀트리온도 물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아주는 폭도 강했죠. 이때 바닥이었어요. 이때 바닥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2023년도가 이제 몇 개월 남지가 않았죠? 8월달 끝나가면 9, 10, 11, 11,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와 있어요. 이상한 걸 눈치채셨다면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가 상승을 확신하시길 좀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흐름에서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제 좀 바람이 있다면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시면서 실적 성장을 지켜보면서 모멘텀을 지켜보면서 수급이 올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시지요. 여러분, 다시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함은 언제나 늘 그 뒤에 무언가 나타난다. 이상한 속에서 의도적인 이상함은 그 뒤에 무언가 항상 있습니다. 99.9999 그 뒤에 무언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확인되었잖아. 지금도 내가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좀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라고 하시면 또는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셀트리온 말고도 다른 삼성전자도 3, 4년간의 박스권, 그 다음 올라가는 건 1년이었습니다. 이왕 본 김에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아요, 얘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코스피 2000 시대였죠? 그러고 나서 뚫어버립니다. 한 방에 뚫어버리죠?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게임을 끝내버리죠. 물론 이때는 D램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1년, 2년, 3년, 4년. 1년 만에 게임 끝내버리죠. 그쵸? 3, 4년간의 박스권은 기본이에요. 셀트리온도 4년이 좀 넘었나요? 그쵸? 여기서.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8개월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잖아요. 상장기업 영업이익과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상징이죠. 반도체, 대만과 더불어서 TSMC 압도적이죠? 대만은 거의 국가 자체가 반도체의 국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한번 보셨고 이왕 본 김에 카카오도 한번 봐볼까요? 카카오는 얼마나 긴 기간이었나?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거의 이거는 좀 심했어요. 그쵸? 이거를 견디라 그러는 건 좀 심한 것 같고. 어쨌든 이거 한 방에 끝냈잖아요. 근데 다시 되돌려줬어. 정말 힘들 겁니다.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다? 실적이 계속해서 한번 성장하다가 응축되면 다시 한번 성장 구간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응축했다가 이게 성장이 정체가 됐는데 주가를 또 이렇게 밀어버렸어. 다시 성장을 증명해 나가면 반드시 터집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41, 1.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세상의 매크로 경제학자들, 투자의 구루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 엄청난 투자자죠. 그리고 경제학자들,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상승을 외쳐요. 진짜 큰 퍼펙트 스톰은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다.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언급을 드린 거겠죠? 자, 오늘 삼형제 수급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 자, 보이시죠? 매도의 량이 늘었다. 갑자기 합병 기준점과 함께 다급해 보인다. 그쵸? 얘네가 뭘 그렇게 왜 다급해 보일까요? 그러면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여기서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약 3천주, 8천주 각각 들어왔습니다. 수급 매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우리는 창구만 할 뿐이다. 왜? 개인계 창구니까. 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에? 합병 소식 발표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연이어서 나왔다. 외국계 창구, 기관계 창구, 개인계 창구. 셀트리온의 흐름이죠, 이게. 그쵸? 자, 그 다음, 헬스케어. 기관을 통해서 47,000주, 그 중에 금융투자가 21,000주, 사모펀드가 22,000주, 그리고 들어왔고요. 투신과 연계금은 각각 6,300주, 58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56,000주 매도, 개인은 9,600주 매수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관계, 외국계, 개인계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만 합니다.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2,100주, 기간 약 2,000주, 찔끔 매도 나왔다. 거래량이 워낙에 26만 6천주, 작은 것도 있지만 개인도 4,500주, 거의 3대 주체가 보합권이었다. 자, 삼형제다. 수급이 꼬였습니다. 수급계 창고를 꼬인 게 만든 거죠. 주가를 또 밀었고. 그쵸?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급해 보인다. 무언가 바빠 보인다. 의도적인 바쁨 뒤에는 늘 이상한 게 있어 왔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어 왔다. 임시주총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